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떨어진다더니 왜 안 떨어져요? 여기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가 70% 떨어졌나요? 절박한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 방송을 끝까지 보지 않고 제목만으로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갑자기 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상당 기간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네요. 상담 안에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갑자기 돌변, 아파트 초유 사태 발생. 여기 보시면 다 사람들이 쓰러져 있네요. 부동산 책임져라, 집값 폭등. 솔직히 일반 서민들, 유주택자는 그나마 이해하는데 무주택자들은 삶의 의욕이 꺾였어요. 여기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이 무주택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집값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잡았다. 참 한심하죠? 자, 폭등론자, 폭락론자, 중도론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방향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전망을 보면 먼저 지금 상승론자는요, 100년 만에 지금 세계 최고의 유동성 장세다.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계속 올라갈 것이다. 우리나라만 뛰고 있는 게 아니다. 2024년까지 폭등한다. 지금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저도 우려하는 것은 지금 8년째 뛰고 있지만 2024년까지 안 뛰려는 법 없어요. 막말로 지금 정부가 대책다운 대책을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갭투자, 다주택자 누진세 때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뀌든 또는 대통령이 바뀌든 계속 되지 않으라는 법 없죠. 그러면 2024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2017년에 집값 계속 올랐을 때 2021년까지 뛴다고 하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뛰겠어? 뛰었잖아요. 3년 이내 입주 기준 공급 부족이 지금 너무 많고 세대 수는 증가하고, 즉 지금 분양을 이제 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계속 부족하니까 집값은 뛸 수밖에 없다. 6년째 여름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여름만 되면 폭등, 토지보상금 넘쳐나고 있죠. 자, 부동산 유입으로 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당분간 계속 뛸 것이고, 여기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정부가 상당히 무능하던가, 아니면 무능한 거잖아요. 계속 뛰었으니까. 저는 무능하다고 보지 않는데 일부러 뛰었거나, 자,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폭락론자는 집값 거품 폭등해가지고 2021년 하반기부터 폭락할 것이다. 이제 올해부터 떨어질 것이다. 너무 뛰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집은 절대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가 필요해요. 과연 지금 집값을, 그래요, 댓글 보니까 지금 집값 떨어질 동기가 있느냐? 당장은 없어요. 그러면 이 동기를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정책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책이 안 만들어주는데 왜 떨어져요, 집값이? 왜냐하면 애초부터 정부가 이 대책을 잘 세웠다면 좋은데 지금 쓸데없는 대책이 많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떨어뜨리는 동기 유발을 하지 않으면 계속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글쎄요, 이제 폭락론자가 21년부터 하반기부터 폭락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올라갈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다주택 매물가 분양 폭탄이 터진다, 맞는 말인데 지금 당장 분양 폭탄이 터지고 다주택 매물 지금 잠긴 상태인데 지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3, 4년 후가 피크가 될 것 같아요. 자,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한 2차례 아마 릴레이식으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일리는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당장 떨어진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당장 지금 떨어뜨리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떨어뜨리는 주체가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잖아요. 근데 뭔 집값이 떨어져요. 당분간 올라간다고요. 자, 이제 중도론자, 제 입장은 여기입니다. 항상 저한테 폭락론자라는 저걸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제목을 하락으로 많이 잡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집값을 그나마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도론자 입장에서 정부 무대책입니다. 2021년, 2022년까지 아마 문재인 정권 내내 뛸 것 같아요. 솔직히 1, 2년 앞으로 계속 상승합니다. 이건 뭐 지금도 보세요. 정부 여당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키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화 대책을 쓰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사과하면서 그 후속 조치는 형편없잖아요. 그건 뛰뛸 수밖에 없죠. 집값 지나치게 올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하락할 것 같아요. 정권 교체가 되든 정권 교체가 안 되고 대통령이 바뀌든 아마 그때나 하락하지 않을까. 자, 금리 인상, 매물 폭탄, 인구 급감, 바로 이 3단계가 집값 폭락을 가져올 텐데 당장은 아닙니다.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2년이 지금 변수입니다. 솔직히 폭등만 안 하고 조금 상승 쪽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가지 여러분들이 뭘 믿습니까? 저는 중도론자 편으로 단기적으로는 뛰고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 자, 이제 폭락장 위험 순위를 가르쳐 줄게요. 지금 누가 제일 하하호호 웃겠어요?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 사업을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금도 없거든요. 하하호호. 자, 왜 정부에서 양탄자 깔아줘갖고 세금 안 내도 된다 했잖아요. 100채 팔아갖고 100억을 버는데도 1원도 안 내요. 물론 농특세는 내겠네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 가르쳐 줄게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락장이 되면 쫄딱 망합니다. 이거 보세요. 가장 위험한 게 1위가 다주택이에요. 임대주택 사업자 포함합니다. 왜냐? 집값 폭락 주택수만큼 타격받아요. 예를 들어서 8억짜리가 떨어지면 4, 5억까지 떨어져요. 이건 과거 데이터상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한 채가 아니라 10채면 4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금보다 더 떨어지네? 망하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대부분 갭투자, 전세가 하락. 여러분들, 갭투자가 영끌보다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영끌은 버티면 돼. 자기가 이자 갚을 능력 드니까 영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갭투자는 전세값이 떨어져 버리면 전세값을 못 돌려줘요. 받아서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 떨어지면 전세값도 떨어지고 그럼 자기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경매당하는 거예요. 전세 끼고 하는 투자가 영끌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아까 다주택자들이 위험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갭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월세 받는 사람은 버텨요. 자, 2위가 갭 투자입니다. 집값 폭락장에 전세가 하락, 경매 속출하고 집값 전세가 하락폭이 클수록, 즉 비싼 아파트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더 위험하고 평생 저축한 원금, 예를 들어서 피 같은 3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8억짜리 사는데 내 돈 3억에 갭 투자 5억 했어요. 그럼 3억이 날아가면 내 돈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전셋값 또 떨어지니까 못 돌려주니까 경매당하는 거고. 세 번째가 영끌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영끌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갭 투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영끌인데 금리 인상과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심하면 직장을 잃게 되면 경매당하겠죠. 이 사람도 파산하고. 근데 직장만 안 잃고 잘 버티면 돼요. 대출 금액과 비율이 클수록 위험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위험하죠. 평생 저축한 원금 손실. 근데 버티기 잘하면 또 상승장에 또 회복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경매당할 확률은 좀 적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버텨요. 전세값이 떨어지는데 그 돈이 내가 있으면 버티지만 없으면 못 버티잖아요. 자, 이해 가셨죠? 이제 6월 이후에 약 1년간 거품 폭등. 그러면 왜 여름에 당신은 맨날 떨어진다고 하면서 왜 또 폭등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여름에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건 동감입니다.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8분응선, 9분응선인데 뭐 잡아가지고 얼마나 먹겠어요. 위험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6월 이후에 또 1년간 더 또 뛸 것 같아요. 왜? 저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단 한 가지. 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집값을 떨어뜨릴. 무슨 금리가 인상되고 무슨 공급이 부족하고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에요. 정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자, 집값 대책이 없습니다. 현 정권 내내 올라갈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내내. 저는 야당 편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중도지. 두 번째, 여름 6년 동안 폭등했어요. 과거에 보니까 여름만 되면 폭등하는 거야. 지금 6월달 되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거래도 없이 올라가. 그 다음에 다주택 버티기. 6월 후에 매물장입니다. 여러분들 5억 시세 차익을 거뒀는데 세금이 4억인데 누가 팔겠어요? 팔면 미친 XS지. 안 팔아요. 그런데도 지금 무주택자들 양도세 완화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계속 뛰어요. 집값. 다주택자 편 아니라니까요. 왜 남들 돈 버는 꼴을 못 봅니까? 다주택 양도세를
완화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것도 주장하세요. 하기 전에 보유세를 세게 때리라고 주장하세요. 보유세가 세야 뇌물을 토해내지, 보유세는 형편없고 양도세만 세니까 누가 토해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은 적은데 집값은 폭등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 버티기 들어가가지고 이미 털어낼 사람 털어냈고, 거래량 서울 2,000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막 10,000건, 20,000건이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2, 3만 건이 돼야 돼요. 서울은 규모가 거의 1,000만 인구니까. 근데 2,000, 3,000건밖에 안 되면 집값 폭락을 해야 하는데, 폭락도 안 하고 올라간다는 뜻은 다주택 양도세로 지금 못 박아놔갖고 못 팔게 해놓으니까, 이런 걸 지금 정부가 지금 안 없애고 있어요. 오세훈, 특히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들쑤셔가지고 1년 반짜리 그 시장이 계속 들쑤셔놓고 있어가지고 지금 빌라 뛰고 난리 났잖아요. 물론 본인의 공약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때문에 하여튼 서울 지금 집값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개발하는 게 중요하나요? 분양가, 공시가 폭증. 여러분들 분양가가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집값 하락하는데 상당히 안 좋아요. 왜? 지금 공시지가 올랐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버팀목이 되는 거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얘들이 버텨주니까 제대로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공시가를 지나치게 올려버리면 안 돼요. 물론 집값이 밑으로 내려가면 공시가도 떨어지겠죠. 근데 일단 올라온 공시가 때문에, 일단 올라온 분양가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요.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요. 지금 중과세, 아까 제가 뭐 다주택자 중과세, 말도 안 되는 중과세, 그 다음에 청약 보세요. 여러분들 왜 특공, 가점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거 지금 사회주의적 정책이에요. 차라리 2013년처럼 특공이라든가 가점제는 비율을 조금 주고 추첨제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좀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청약은 진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으니까 영끌하는 거야. 나는 청약 넣어봤자 떨어져. 제 말 틀렸나요? 본인들은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책을 잡으면서 쓸데없는 이런 법이나 만들면서 국민들 영끌로 지금 몰아넣고 있어요. 자, 제가 아주 시원스럽게 얘기했죠. 여기 보면 1년 이상 폭등, 부동산 매입을 판단해서, 그러면 이 점에서 집값 잡으라고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폭등인데 집값 잡으라고 하냐고. 제가 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1, 2년 더 뛰면은 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1년 전만이 아니라 제가 꼭 이런 얘기 했어요. 서울, 경기도, 인천, 저평가, 내 집 마련, 실거주 이런 거 맨날 사라고 노래 불렀을 거예요 아마. 결국은 어떻습니까? 2배, 3배 뛰었잖아요. 경기도도 많이 뛰었잖아요. 그냥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목만 그렇게 안 달 뿐이지. 왜냐?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별로 뛰지도 않았는데 사라고 해야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죠.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도 옥석을 가리면 이런 것들 무조건 잡으라는 게 아니라 판단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나는 3년 폭락장에 잡아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1, 2년 더 뛸 수도 있는데, 특히 여름에 많이 뛰는데, 자, 그렇다고 제가 아파트 아닌 뭐 빌라 잡으러 갑니까? 오피스텔 잡으러 갑니까? 그런 건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파트 아닌 거 잡으면. 여기 보세요. 자, 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한번 생각을 하시라고요. 실거주 내 집 마련, 돈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본금 여유가 있고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경기, 인천, 대단지, 지방 잡으라고 안 할게요. 경기, 인천, 서울도 너무 비싸니까 인천에 대단지이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곳, 그 다음에 아파트 매도했어. 지금 매도해가지고 갈아타기 해야 돼. 괜히 빨리 매도해갖고 집값 뛰면 배 아프잖아요. 그리고 무주택을 끌고 가는 건 안 돼요. 안 좋아요. 집은 있어야 돼요. 특히 아파트로. 갈아탈 사람들은 바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해갖고 병 생겨요. 맞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판단하라고, 또 내가 이렇게 매수하라고 그랬다고 막 욕하고, 너무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무주택자 편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고생도 하니까. 그렇지만 기회비용을 날리게끔 하고 싶지 않아요. 댓글 보면 뭐 저 사람 때문에 3년 동안 집을 못 잡았다는 둥,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거예요. 왜요? 제 방송 끝까지 안 봤잖아요. 제가 경기도 인천 잡으라고 수십 번 말했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매입 판단을 하라는 이유는 1년 동안 안 뛸 것 같으면 이런 말 안 해. 이해가셨죠? 그렇다고 비싼 거 잡아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3, 4억짜리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걔가 2억부터 올랐어도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런 건. 그리고 여러분들 경기도에 20억짜리들이 막 많이 생겨요. 그러면 5억짜리는 설령 올라왔어도 싸 보이잖아요. 구축이겠지만. 이 비싼 아파트가 있으면 얘들은 더 좋은 거예요. 왜?
얘들에 비해서 싼 것이 있으니까. 비싼 게 많아질수록 싼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폭등장의 가격 차이. 자, 여기 보면 12년에 폭락할 때 자, 2억,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2억이네. 대충 1억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1억 차이밖에 안 난 게 지금은 4억으로 벌어졌어요.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락장에는 웬만하면 좀 좋은 거 잡으세요. 약간 대출,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 대출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락장에는 대출을 받고 뭐 전세 끼고 투자해도 돼요. 하락장에는 그렇게 해서 좀 비싼 거 잡으세요. 이만큼 벌어지잖아요. 1억밖에 차이 났던 게 4억으로 벌어지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장세는 비싼 거 왜 잡아요?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떨어지면 얘는 폭락할 거, 이렇게 거꾸로 폭락할 거 아니에요. 많이 얘는 덜 올랐으니까 좀 덜 떨어지고. 또 하나는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거 비교해줄게. 빨간 게 아파트예요. 오우. 자, 옛날에는 이렇게 바짝 하락장에 이거 붙었다가 올라갈 때 보세요. 엄청 뛰었네요. 근데 비아파트, 뭐 빌라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이딴 것들 보세요. 별로 안 뛰었네요. 처음에는 바짝 붙었지만 폭등장이 완전 달라지죠. 즉 결론적으로 하락장에는 하나라도 좋은 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는 비아파트 이딴 거 잡지 말고 아파트 잡으라고요. 더 벌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상승장에. 자, 이제 30년간 사회 하락. 누가 그래요? 집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 서울 아파트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파란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 91년부터 93년까지 무려 3년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IMF 97년부터 자 99년까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떨어졌네요. 20년 동안 4번이나 떨어졌네요. 20년 동안. 근데 무슨 서울이 안 떨어져? 이거 서울이에요, 서울. 왜 안 떨어져요? 엄청 떨어졌어요. 물론 우상향을 하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하니까. 그래서 무주택으로 가게 되면 망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3년간 사회 하락한 것은 10년에 한 번씩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 쉽게 말하면 이제 떨어질 때 됐죠. 91년에 93년 일기 신도 30만 호, 일본 붕괴 2억 8억 떨어졌고, 97년 99년 IMF 금융위기 이걸로 떨어졌고, 2003년에서 2004년 카드 대란으로 떨어졌고, 지금 왼쪽을 분석한 거예요. 2010년 2013년 서프라이 모기지론 사태 이거 영향으로도 떨어졌고, 물론 사이클상으로도 떨어졌고. 즉 대폭락장 반드시 옵니다. 이거 보세요. 온다는 확신 섰죠. 이제 무슨 근거로 서울은 계속 앞으로 이제 안 떨어진다 뭐. 오히려 폭락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안 올라간다. 일본장 나가지고 인구도 감소했으니까 이제 집값 안 올라간다. 이렇게 거꾸로 말해요. 자, 이제 코로나 직후 베이비붐 뚜껑연이 최악. 솔직히 지금 집값 폭등해서 가장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가 또 있어요.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바람에 젊은 세대가 완전 쫄딱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기 많이 낳게 해야 돼요. 이러다가는 단일민족 씨가 말라버리게 생겼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이거 집값을 폭등시켜가지고 애까지 못 낳게 하고. 참.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 꼴찌야. 여기 대한민국 써있죠. 그것도 1.1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1.1명 남습니까? 0.8명이라고 제가 얘기해줬죠. 특히 코로나 사태 때 0.7명대로 떨어진 거 아시죠? 둘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하는데 0.7명이야. 여기 1.1명인데도 꼴찌인데, 다른 나라 독일,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독일,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 선진국들 보면 여기도 다 1.78이에요. 압도적 우리나라보다 더블 정도 높아요. 후진국들은 물론 이제 개발도상국은 5명씩 6명씩 나네요. 우리나라 70년대처럼. 여기 보면 경기도권에 20억 안팎, 일산 요진 ICT 20억, 광교 중흥 S클래스 23억, 동탄 메타폴리스 19억, 광명 서밋 플레이스 20억, 일산 킨텍스 꿈의그린 19억, 중동 리센치아 20억. 뭐 이것만입니까? 판교에 30억대, 송도에도 30억대. 자, 웬만한 도시에서 대장주, 용인도 30억대 이렇게 다 있어. 이 30억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고가가 거품이 심하니까 중저가, 제가 아까 5억 미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거예요. 이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치고 가지를 못하고 가격이 붙어있다면 이런 거 안 좋죠. 그렇다고 무조건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이 여건 됐을 때. 지역별로 1, 7억 아파트가 싸 보이죠? 자, 이제 양도세, 중과세, 매물잠김으로 집값 폭등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분석 많이 합니다. 여기 3주택 중과세 때 오히려 많이 뛰었고, 여기 2주택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라고 2006년 나오죠. 엄청나게 폭등했네요. 중과세만 때리면 집값 폭등해요. 왜? 매물잠김 때문에. 여기 보세요 또. 자, 올림픽도 열렸지만 2018년 2주택
양도세 중과세라고 지금 써있죠.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2021년 자 이번에 6월 달에 중과세 때렸죠. 이번 6월부터 어때요? 집값 더 올랐죠. 폭등하고 있죠. 왜? 양도세 중과세를 때리면 왜 이렇게 폭등하느냐? 매물 잠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중과세 아주 나쁜 제도예요. 제가 뭐 다주택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저 다주택자도 아니고. 아셨어요? 근데 막 무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그 폐지하면 안 된다. 그 말 하지 마시고 보유세 누진세 때리라고 하세요. 보유세 누진세. 그러면 토해내겠지. 집값을 더 끌어올리려면 양도세 중과세 계속 가야 돼요. 집값 끌어올리려면. 보유세는 별로 올리지도 않고 그러면 집값 계속 뜁니다. 자, 매물이 나와줘야 떨어지지. 여기 보면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 떨어지고 금리하고 집값은 어때요? 반비례하죠. 여기 보니까 통화량 정말 돈이 풀리니까 집값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불붙는 집값 폭락 폭등 누가 맞을까요? 작년하고 비교할게요. 여러분들 2020년 집값 많이 뛴 거 알죠? 작년에. 올해는 더 뛰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여기 보시면 2021년 이게 같은 5개월짜리인데 작년에는 3.43였는데 올해는 6.44로 수도권 특히 경기 인천이 많이 뛰는 이유가 경기 인천은 1, 2년밖에 안 뛰었어. 서울은 8년째 뛰었어요. 당연히 경기 인천이 많이 뛰겠죠. 왜? 금액도 싸고.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전국, 수도권 다. 서울도 올라가고 있네요. 뭐 아직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데 여름 되면 또 이렇게 튀겠죠. 여름 되면. 이제 6월부터 지금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연도별 토지보상금 10조, 34.7조, 9조. 근데 2020년 이후에 45조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보통 부동산에서 꽁돈이 생기면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집값 뛰니까 빨리 잡아라 이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집값 오를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때려줘야 하는데 대책도 없잖아요. 좀 안타깝기는 해요. 거기다가 야당 후보였던 오세훈마저도 집값을 부추기고 있으니 뭐 이거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아파트 경매 인기 후끈. 아파트 경매가 오죽하면 계속 지금 낙찰가가 올라가겠어요. 그럼 화랑새라는 거야 집값이. 그 다음에 지금 직장인 10명 중에 6명 영끌에서라도 아직도 내집마련을 하겠대. 10명 중에서 6명이. 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좀 집값 하락에 뭔가 모르게 시너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집값 잡지 못할 거라면 다 그냥 옷 벗으세요. 왜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집값도 못 잡으면서. 나 같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집값도 못 잡으면서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5년 동안 집값 못 잡은 정권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는 2, 3년밖에 안 뛰었잖아요. 참 슬픈 현상이에요. 자, 이게 지금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이 거품이 엄청나네요. 아무튼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무주택자들의 그 아픔을 달래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시점은 제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팔부동산에서 시작하는 것이라서 잘못 잡으면 상투 매입으로 엄청난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몇 년 기다리기를 권하지만 무조건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1년 이상 많이 오를 것을 스스로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므로 매입을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